네,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금융주들 그리고 보험주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보험주 얘기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는 사실상 안 좋긴 합니다만요. 네. 연초부터 분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 보험업종은요. 연초부터 30% 가까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 삼성생명이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은 40% 이상 뛰었습니다. 편입된 13개 기업 중 한 곳도 빠짐없이 연초 이후로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덜 오른 삼성생명이 6에서 8% 안팎인데요. 코스피 상승률과 비교하면 높은 편에 속하죠. 당장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회사를 가리지 않고 양호한 실적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정부의 주가 밸류업에 호응하려는 움직임이 투자금 유입으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익이 회계제도 변경 효과가 있어서 진짜 체력은 아니라는 점, 또 네. 최근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이 적게 남는 상품을 많이 팔면서 이익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대목입니다. 자, 보험에 대한 관심을 그러면 계속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탑픽으로 보는 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금투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DB손해보험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과 자본 비율, 배당 가능 이익이 모두 좋다는 건데요. 수익성부터 살펴보시면요. 올해부터 3년간 평균 ROE 18%대로 예상되는데 대형 보험사 중 가장 높습니다. 자본 비율이나 배당 가능 이익 역시 충분해서 주주 환원에 쓸 실탄도 넉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8월에 나올 중장기 자본관리 정책도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밸류업에 적극 참여 중인 금융권 분위기에 가세해서 8월 달에 앞으로의 주주 환원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DB손보 자체에도 업계 선도사와의 주주 환원율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네. 업계 선도사로 하면 삼성화재를 지목한 건데 지난 5월 삼성화재는 중장기 목표 주주 환원율로 50%를 내건 바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에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좀 빨리 발표하면 안 되나요? 굳이 8월일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외에도 그러면 DB손보에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예, 주주 환원율이 네. 앞으로 가장 빠르게 높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배당 성향이 21%로 정리되는데요. 30%였던 주요 경쟁사들을 따라잡으려면 네. 부지런히 올려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올해 연간 PBR이 0.8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가격 매력도 높은 편이라는 게 이 증권가 분석입니다. 2024년 하반기는 사실상 보험주의 주주 환원 확대 시작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금리입니다. 시점이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연준이 이르면 9월부터 연내 최고 2번 기준금리를 내릴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죠. 보험사는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비교적 길기 편이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내려가면 자본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는데요.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갖춘 보험사들의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B손해보험의 앞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배당 뭐 이런 정책들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블록딜이 어제 있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블록딜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했고요. 오늘도 출발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블록딜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로도 악재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있었다죠? 예, 물론 블록딜 거래는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주식 11만 1000여 주를 장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어제 장이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한 건데요. 조 부회장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전체 411억 원어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거래로 조 부회장의 지분율은 1.20%로 줄어들었고요. 효성그룹은 지난 3월 타계한 고 조성래 명예회장 생전에 그룹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후계 구도를 정리한 바 있죠. 네. 첨단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만들 예정인 새로운 지주회사 HS 효성을 조 부회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인 조현준 회장과 조 부회장이 각자 가진 계열사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 조 명예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함도 주식을 정리한 배경으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닙니다. 또 재산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주주의 매각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 사실 블록딜로 하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거든요. 장중에 파는 건 도리어 더 비난을 받기도 한데
우리 그 조 부회장의 매각을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주가 상승세 비교적 가파르게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 군불에 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6배 가까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전기 장비 관련주의 전반적인 강세 덕분에 꿈틀대던 주가가 승계 문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이슈가 얹어지면서 불기둥을 뿜고 있었죠. 지난 17일 전력기기와 건설 사업의 인적 분할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일단 사실 무근이며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최대 주주의 지분 매도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와중에 회사 자체의 수익성에 대한 회의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네. 전략기기 사업의 이익률 성장이 경쟁업체보다 더디다고 짚은 바 있는데요. 현재 프리스미안이나 스미토모 전기공업 등 글로벌 비교 기업들의 평균 펄을 밑도는데 이마저도 후한 평가라며 더 깎아내린 상황입니다. 자, 이른바 형제의 난도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네. 다만 공개된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에는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 최소 상속 비율보다 더 많은 유산을 챙겨주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 부사장은 유언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일단 말을 했는데요. 상속을 간단히 마무리 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재계에서 또 한 번 형제 간의 법정 공방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 명예회장이 가진 효성중공업의 지분은 10.55%였던 걸로 파악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이 지분은 배우자와 세 아들들에게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전달되는데요. 네. 형제들이 받게 될 효성중공업 주식은 2.34%씩으로 추산됩니다. 차남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 장례 당시 유족 명단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분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